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제가 정책주 특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정책주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선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, 그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예전을 보시면 인맥주 같은 경우는 대략 1년 전에서 8개월 전에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주로 돈이 들어가서 정책주 같은 경우도 대략 2, 3개월 전이 고점인 경우가 많았는데, 좀 특이한 게 이명박 같은 경우는 4대강에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 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100배 정도 올랐는데, 박근혜 때는 저출산에 이제 예산이 되면서 그 당시 아가방 컴퍼니라는 회사가 이 애기 용품이나 옷 같은 걸 파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, 이 당시 때도 2,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면서 10배 정도 상승을 이제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올랐었고, 이때는 정책주가 없었고 그 이후에 대북 정책주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아티아이 같은 종목이 이 대북 테마로 해서 1,000원짜리가 이제 12,000원까지 갔었고, 아난티 같은 종목도 이때 4,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가면서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, 현재는 인맥주가 거의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인맥주로 대표적인 게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에이텍 TN 같은 경우가 5,000원짜리가 48,000원까지 10배 정도 상승했고, 서영 같은 경우가 1,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해서 거의 10배 이상,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인맥주는 거의 다 끝물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정책주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이 정책주에서는 진보나 보수의 공통된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.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, 이 외에도 정책주에는 뭐 공정 경제 관련된, 아니면 저출산, 아니면 또 뭐 원전, 일자리, 균형 발전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종목들보다 제 부동산이 좀 더 낫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. 이 구체적인 액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, 이 민주당 쪽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공공임대 100만호, 유승민 같은 경우가 수도권 민간개발 100만호, 그래서 대선 앞두고 너도나도 주택공급, 전설주 투자 전략 해가지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국내 건설 수주 합계가 대략 30% 증가해서 역대 최대 수준이다. 즉 건설주가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를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되고, 건설주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들을 생각했을 때 시멘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인테리어, 그리고 가구, 이런 등등의 어떤 것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현대건설이나 그런 것들 추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, 시멘트도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2, 3, 4번으로 가면서 한번 차트랑 한번 여러 가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, 일단 첫 번째로는 월봉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. 이 월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일봉에서는 페이크가 좀 많아서 좀 차트가 무너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, 월봉은 페이크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5가지 종목, 고려시멘트, NX, 벽산, 하츠, 한국가구를 볼 건데, 거래량과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려시멘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첫 양봉이 나왔는데,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 비슷한 차트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, 최근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, 이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이런 식의 장대 항봉이 나왔고, 이 장대 항봉이 이쪽에 있는 쌍봉 자리에서 일단 맞고 떨어졌지만, 그 이후에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2달 연속 큰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
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주봉이나 일봉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쌍봉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 이후에 재상승을 한 경우,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를 보시면은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월봉상으로는 보이지만 일봉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. 비슷한 차트로 또 S24를 한번 보시면 S24 같은 경우도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힘든데,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박스권,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단기간의 박스권도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실린 양봉의 눌림 이후에 돌파를 했고, 이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봉이 더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때 월봉을 보시면 이때 있었던 이 자리에서 쌍봉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 종목이 끝났구나,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월봉으로 보시면 돌파 이후에 이제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. 그렇다면 고려시멘트도 이 이후에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달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, 또 한 가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인데 이때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는데 이 이후에 제법 오랜 기간을 박스권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두 달 재상승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패턴인데,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라인을 보시면 일봉상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갭이 발생했고, 이 갭에서 발생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봉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봉에서 발생한 것이고, 그 이후에 눌림을 줬을 때 이쪽에 있는 이 갭을 발생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. 비슷한 차트로는 최근에 NX가 좀 그런데, 이렇게 돌파를 한 이후에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실렸고 빠지면서 이쪽에 있는 요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한 모습. 그래서 라운시큐어와 이때 모습과 현재 NX가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,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고려시멘트로 생각하시면 돌파 이후에 첫 눌림 양봉이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다. 그 다음에 NX는 본 김에 한번 보자면, NX 같은 경우도 이때 이후에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한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실렸는데 이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니까 큰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마치 S24 월봉하고 되게 유사합니다. 현재 요때 자리나 요때 자리라고 NX가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, 그렇다면 요 자리에서 눌림 이후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,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되게 크기 때문이고, 이 매물대를 현재 흡수를 만약에 잘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 다음 매물대인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도전하게 됩니다. 대략 4,000원에서 4,200원 이 음봉시가 자리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는데, 이 자리가 돌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팔아먹은 양봉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는 중요한 지지나 저항선을 깰 때 비중을 줄이는 것이고, 혹여나 이 자리를 깨게 된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, 단기적으로 일봉만 보셨을 때도 요런 자리들 깨면은 요 자리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월봉을 기준으로 보셔서 큰 그림을 그리고 주봉이나 일봉 또는 분봉까지 줄어들면서 세부적인 논점을 잡는 것입니다. 세부적으로도 이때 보시면 NX가 깨질 때 비중 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깨질 때 비중을 줄이는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혹여나 내가 이 종목을 길게 베팅을 하더라도
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면서 최대한 저가에 매집하는 이런 전략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NX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, 벽산 같은 경우는 NX의 예전 모습과 좀 유사한 모습인데 큰 거래량이 실린 장대항봉 이후에 두 달째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NX를 보시면 이쪽에 매물대가 많아서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데 4달 정도 걸렸는데, 마찬가지로 벽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달 정도 됐지만 이게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는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, 적어도 일봉에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이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사도 늦지가 않은 것입니다.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거를 돌파를 하고 이 자리에서 베팅했어도 거의 30%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, 벽산도 큰 그림에서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진 후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. 그래서 일봉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한 하츠는 한국가구는 현재 쌍봉을 월봉에서 그리고 있는데, 이 월봉을 보시면은 현재 쌍봉을 그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현재 매물을 맞고 떨어진 모습입니다. 첫 번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것이고, 예전에 지금 양봉을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때 저는 매집이 들어간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이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했고, 그 이후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22평선 요 지지 라인을 받고 상승을 나온 모습이고, 일봉을 보시면은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눌림 이후에 재상승이 나오고 꼬리대 거래량이 실렸지만, 이 3분봉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제가 비슷한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,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제법 나오고 3연속 빠졌지만 지키니까 다시 또 근처를 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또 이쪽에 있는 이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고, 그 이후에 이쪽 꼬리까지 먹으러 간다면 이 꼬리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 꼬리가 돌파하는 게 확실시 됐을 때 쌍봉까지 어느 정도 홀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한국 가구가 하츠보다는 좀 더 좋은데, 그 이유는 거래량이 이때 2월 달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그만큼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쌍봉 자리를 매물을 2달 전에 흡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가구가 하츠보다 저는 더 빠르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나서 주봉을 보셨을 때는 추세를 타고 있고, 일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쪽에 있는 이 박스권을 지금 양봉으로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7,700원 자리를 다시 깨지 않는다면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홀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쌍봉을 돌파한다면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.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, 이제 건설주 안에서도 뭐 시멘트 같은 경우 기사를 몇 개 보시면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가 7월부터 인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시멘트의 공급 대란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도 어느 정도 재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